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전남 순천지역 국회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었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이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데 6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은 1억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명으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죠. 4명이 압축이 돼서 다시 등록할 때에 또 1억 원이 들고요. 다시 이제 2명으로 압축되면은 다시 1억 원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3억 6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3개월, 해서 당비를 말이죠. 200만 원씩 6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제도를 둬서 돈이 없는 사람은 예비 후보도 후보도 등록을 못하네. 돈 있는 사람끼리 잘해봐.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말이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제도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돈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돈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말이죠. 지나게는 할 것 없이 막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도인가요?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는 얘기가 말이죠. 김문수 후보는 전 재산이 4억 5천만 원인데 3억 6천만 원 내면은 학구방으로 이사를 가고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현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오늘 발표한 잘난 국민의힘의 중앙당 선거 그걸 봤더니 등록하는데 1억을 내래. 그리고 한 번 통과되는데 또 1억. 그 다음 또 한 번 더 경선하는데 1억 해갖고 최종 후보가 되는데 3억을 내래.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인데 6천만 원을 내라 그러고, 그리고 갑자기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산했고 석 달치 당비 900만 원을 내래. 아직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 부자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그렇게 3억을 내고도 떨어지면 그만인 그런 경선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데 우리 식구끼리 좋은 후보 뽑자는데 좋은 후보 골라내는 게 목표지 돈 버는 게 목표야? 어떻게 경선 붙이는데 3억을 뜯어낼 생각을 해?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돈 없으면 이 당에서 어떻게 행선을 하겠어? 제도를 만들어도 이따위 걸 만들고 앉아서 성대위라고 그러고 당 지도부라고 그러고 앉아서 기껏 머리 써서 만든다는 게 이거야? 당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디서 말이야 3억을 뜯어내 3억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야. 아직도 하나도 안 변했어.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똑같죠. 참으로 좀 안타깝고 말이죠.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민의힘은 사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더라도 직무에 복귀하면은 저는 말이죠. 국민의힘을 해체돼야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물론 이제 둘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시도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되었더라면은 야당에서 말이죠. 탄핵 시도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과반수가 안 되어도 이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가능했겠지만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울산에 그 누굽니까? 김성국인가? 김상국인가? 이 사람. 원래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식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아예 앞에서 열렬한 지지를 하는 사람 이현주 의원이 있죠. 이 사람도 부산에서,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부산에서 말이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출마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색채가 다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천을 받고 하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이죠. 완전히 잡탕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이죠. 완전히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정당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중도 확장성
그러면서 말이죠. 이 집토끼를 다 버려버리고 중도를 잡다가 집토끼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물론 말이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부정선거를 생각 안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후보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짧아서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 말이죠. 이렇게 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 선거 똘똘 뭉치면은 저는 100% 이긴다고 봅니다. 이기더라도 국민의힘은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게 되면은 완전히 이 보수 우파는 새롭게 재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제게 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개혁신당, 그 다음에는 말이죠. 한동훈만 제외하고는 김무성, 유승민 할 것 없이 전부 말이죠.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100%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 따라서 좌파들은 말이죠. 진보 좌파는 진지를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곳 하나 우리 보수파가 이기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도 그랬죠.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까지. 그래도 의로운 재판관 주기현 판사가 있어서 중앙지검에는 지금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다쳤습니다. 이제 말이죠. 이제 기동전이죠. 기동전에서도 실패하고 최후의 기동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전면전입니다. 보수파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된다. 부정선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일단 수문화에 두더라도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럼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죠. 또 배신자가 있어서 그렇다. 배신자가 있는 것은 공천을 잘못해서 그렇다. 전부 자기 사람을 심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숲을 봐야 되는 나무를 보고 내 욕심만 가지고 공천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정당 정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책임 정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언론에서 급하니까 뭐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일단은 말이죠. 정당은 자기 당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잘할 거다니까. 개판으로 해놓고 말이죠. 급하면은 외부에서 사람 데려오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